자, 첫 번째 밑줄 거는 마찰력의 정의인데요. 정의. 마찰력이 뭐냐? 마찰력이 뭐냐? 그러면은 딱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게 마찰력입니다. 물체가 운동하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잡아 당기고 있는 그림인데 딸려와 안 딸려와? 잘 안 딸려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운동시키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지? 그 방해하는 힘의 방향은요? 당연히 내가 당기려고 하는 힘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나를 이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내가 끄는 힘의 방향에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마찰력의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내가 운동시키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빗면도 마찬가지야. 빗면에서 이 나무 도막이 아래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 빗면하고 마찰 때문에 잘 안 움직여. 그때 마찰력의 방향은 얘가 운동하려는 방향의 이 반대 방향,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마찰력의 방향은 내가 운동시키려는 방향의 정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방금 했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이유는 뭐야? 오른쪽으로 운동시키려고 미는 거잖아. 근데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여. 그 이유가 뭐냐? 운동시키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하려는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게 뭐냐면 접촉면 체크. 동그라미 접촉면. 마찰력은 꼭 접촉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접촉해야지만. 이게 떠 있으면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접촉면, 즉 접촉을 꼭 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인 거예요. 접촉을 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접촉면이 꼭 필요하고 운동하는 방향은 내가 힘을 가하는 방향 또는 운동을 시키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어렵지 않네요. 이걸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마찰력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봐야겠다. 자, 마찰력 크기는요. 이 용수철 저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마찰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거든. 마찰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야. 용수철 저울의 어떤 그런 기능을 알려면은 다시 위의 그림으로 선생님이 소개를 먼저 해줄게요. 알겠다. 자, 이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요. 자,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어. 체크, 정지 상태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당기고 있어. 근데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왜 정지하고 있냐 이거. 분명히 당기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어. 그 이유는 반대 방향으로 이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 마찰력이 있기 때문이겠지. 예를 들어볼게. 내가 당기는 힘이 2N의 힘으로 당겨. 근데 정지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2N만큼 생기기 때문에 이 2N이라는 힘과 내가 오른쪽으로 당기는 2N의 힘이 완전히 상쇄, 없어져 버립니다. 오른쪽 2N, 왼쪽 2N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안 움직여? 그래서 내가 힘을 2N이 아니라 4N으로 늘립니다. 으쌰! 더 세게 잡아당긴단 말이야. 근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일까? 마찰력이 마찬가지로 4N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마찰력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밖에서 당기는 힘이 세졌는데 안 움직인다는 건 마찰력도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한히 커지는 건 아니고 이 물체의 무게에 맞게끔 어느 정도 최대 마찰력이 있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틱 움직이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5N으로 당겼더니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마찰력이 얼마까지 생겼다는 걸까?
한 4.999999 생겼으니까 이만큼까지 증가했으니까 드디어 움직인 걸 거 아니야. 내가 준 힘보다 마찰력이 조금 작으니까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 그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또 약속한 거야. 야, 그러면 내가 5N을 가했더니 움직였다는 건 마찰력이 어디까지 거의 쫓아왔다는 거야? 마찰력이 거의 어디까지 쫓아왔다는 거야? 이 5N 가까이까지 거의 쫓아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5N을 가했더니, 자, 2N 가했더니 안 움직여. 4N 가해도 안 움직여. 5N 가까이 했더니 딱 움직여. 아하! 마찰력이 어디까지 쫓아온 거야? 5N 가까이 쫓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힘만큼 마찰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을 그냥 5N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내가 당긴 힘과 마찰력이 같을 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체가 5N의 힘을 가할 때 드디어 띡 움직였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나오면 마찰력도 계속 5N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이 힘과 이 힘이 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힘이 조금이라도 크다면 점점 더 힘이 남아도니까 점점 빨라지거든. 근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내가 당기는 힘과 마찰력이 일정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 이해가 되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5N 당겼을 때 움직인다는 건 마찰력도 5N이라는 사실인 거고, 두 번째, 내가 2N, 잘할게요. 4N으로 당겼는데 안 움직여. 문제. 그럼 마찰력이 얼마일까요? 4N 당겼는데 안 움직였어. 마찰력 얼마야? 얼마죠? 4N이죠? 그죠? 4N 당겼는데 안 움직인다는 건 마찰력도 4N인 겁니다. 뉴턴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졸리죠? 그치? 오랜만에 수업해서, 그치? 잠깐만 마스크 좀 밟고 올게요. 이게 좀 불편한데. 마스크가 막 엄청 확 쪼여가지고 얼굴이 조그매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얼굴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자,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이해가 됐다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볼게요. 마찰의 크기 첫 번째로 여기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자, 지금 여기 마찰면 아래 바닥판은 같은 바닥판을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나무도막 한 개를 올린 다음에 당깁니다. 당기다가 안 움직이다가 드디어 살짝 틱 움직일 때 그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을 체크하는 거. 그럼 뭘 체크하게 되는 거야? 이때 당시에 마찰력이 얼마인지를 체크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도막 한 개 올려놓고 당기다가 2N이 딱 되는 순간 움직였어. 근데 마찰력이 얼마야? 정답. 2N 있을 때 딱 움직였다는 건 마찰력이 2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막 한 개 올렸을 때 마찰력은 2N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두 번째 누구 시킬지 몰라. 나무도막 두 개를 올려놔. 두 개 올린 다음에 이 용수철력을 잘 봐봐. 내가 당겨. 근데 2N 왔는데 안 움직여. 아직도 안 움직여. 두 개니까 무거울 거 아니야. 또 당겨 하다가 몇 뉴턴? 4N이 되는 순간 드디어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마찰력이 얼마까지 쫓아온 거야? 정답. 4N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야. 나무도막 한 개일 때 마찰력은 2N. 나무도막 두 개일 때 마찰력은 4N이구나. 그럼 마찰력은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지?
더 커지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하,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체크.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얘 마찰력 4N이구나. 하나 더 해볼까? 나무도 막 3개. 문제입니다. 3개를 했을 때 마찰력은 몇 뉴턴일까요? 문제. 정답. 6뉴턴. 그죠? 오, 맞아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나무도막 하나당 마찰력을 2뉴턴씩 일으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도 6뉴턴이 나타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가나다 중에 다가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건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마찰력은 물체가 무거울수록 커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무게는 되게 똑같다? 무게는 똑같아. 둘 다 나무도막 몇 개야 이게? 몇 개냐? 하나. 2개죠? 나무도막 2개. 나무도막 2개. 여기도 2개. 지금 무게는 똑같거든? 무게는 똑같은데 얘는 아크릴판에서 놓고서 당기고요. 여기는 사포에 놓고 당깁니다. 사포 뭔지 알아요? 막 되게 거칠거칠한 거, 막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막 가는 거 있잖아. 가는 거. 사포인데 마찰면의 거칠가 거칠거칠할 거 아니야? 얘는 매끄럽고. 자, 그럼 우리 예상해보자. 용설 저울에 눈금이 나타나는데 누가 더 눈금의 크기가 크게 나타날까요? 사포가 용설 저울에 나타난 눈금이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은 이 매끄러운 바닥은 마찰력이 좀 작아. 미끌미끌하니까 마찰력이 좀 작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겨볼까? 1뉴턴. 1뉴턴만 됐는데도 움직여. 마찰력이 불과 1뉴턴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거칠거칠한 바닥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1, 안 움직여. 2, 안 움직여. 3, 4 했더니 드디어 4뉴턴 했더니 드디어 움직인다는 건 마찰력이 무려 4뉴턴까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둘의 물체 무게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찰력이 더 큰 이유가 뭐야? 더 마찰면의 거칠기가 거칠거칠하니까. 아까 마찰력은 이 마찰면이 있어야 했잖아. 이렇게 마찰을 시켜야지만, 즉 접촉을 해야지만 마찰력이 발생하는데 그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거칠할수록 훨씬 더 마찰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체크.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칠거칠하면 큽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 당연히 나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찰력은 두 가지가 결정을 하는구나. 물체의 무게가 마찰력을 크게 할 수가 있고 접촉면의 거칠기가 또 마찰력을 크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무도막 1개, 여기도 나무도막 1개, 여기 나무도막 1개거든요. 물체의 무게를 똑같게 맞춰놓은 거야. 그 상태에서 얘는 비눗물, 아크릴판, 사포를 갖다 놓고 누가 먼저 미끄러지는지, 누가 오랫동안 미끄러지지 않고 버티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상해볼까? 누가 제일, 이거 각도를 점점 똑같이 크게 할 거야. 각도를 점점 크게 할 때 누가 제일 오랫동안 버틸 것 같아? 사포가 가장 오랫동안 버틸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볼게요. 봐봐. 이 셋 중에서 비눗물은 되게 더 미끌미끌할 거 아니에요? 더 미끌미끌해. 아크릴판에다가 비눗물까지 묻혀놓은 거야. 자, 얘가 마찰력이 제일 적을 테니까 얘가 아래로 움직이려고 할 때 마찰력은 조금밖에 안 나타날 테니까 금방 훅 미끄러져야겠죠? 각도가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훅 미끄러질 거고요. 얘는 얘보다 마찰력이 좀 크겠죠? 비눗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각도가 조금 더 커질 때까지 버티다가 우르르 무너질 거고요. 얘는 사포니까 마찰력이 훨씬 더 클 테니까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 너무 오버긴 한데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까지 버티다가 넘어지겠네요. 그럼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더 마찰력이 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뭐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어?
뭐 물어보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이제는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은 물어보는 것 같아서. 예상해봤어요. 자, 그래서 쉽게 미끄러지는 건 비눗물이 쉽게 미끄러지고요.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사포 쪽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얘가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마찰력은요 다가 제일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이제 각도를 이용해서 누가 더 마찰력이 큰지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이고요.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볼게요. 1번, 2번 다 있고요. 자, 우리 벌써 힘드니까 마찰력 빨리 끝내고 잠깐 머리를 정리합시다. 자, 마찰력 이용 먼저 볼게요. 마찰력은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찰력을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가 있고요.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봐.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뭔지 알아요? 마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필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도 뭔지 알아요? 그림 그릴 수 있는 이유도 마찰력이 있기 때문이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분필이 부서지면서 써지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요. 안 써집니다. 안 써져요? 이거 마찰력 때문에 써지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선생님 여기가 바닥이 마찰력이 전혀 없어. 완전 미끄러워. 그럼 걸어갈 수 있을까? 못 걸어갑니다. 뒤로 안 밀려. 앞으로 안 가. 저기 써야 되는데 못 써. 그죠? 그래서 마찰력이 있어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찰력이 꼭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 먼저 볼게요. 자, 등산화 본 적 있어요? 밑바닥? 등산화 바닥이 엄청 울퉁불퉁하고 막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쇠 같은 걸 박아가지고, 그죠? 박아가지고, 이제 얼음 같은 것도 막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거칠거칠한 등산화 바닥을 만들어서, 봐봐. 거칠거칠하면 마찰력이 커질 거 아니야? 잘 안 미끄러집니다. 등산할 때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등산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거칠거칠한 등산화를 신게 되고요. 그럼 볼펜 또는 연필의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고무로 말랑말랑하게 해놓은 거 본 적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센 거는 없는데 이거 봐. 딴 데는 다 매끌매끌한데 여기 손잡이 부분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 그치? 손잡이 부분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굳이 손잡이 부분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해서 마찰력을 크게 갖고 잘 미끄러지지 않으라. 우리 마찰력을 분명히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죠? 다 미끌미끌해요. 자, 볼펜 손잡이 거기도 고무로 만들거나 이처럼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마찰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자동차 타이어에다가 체인을 감는 거 알아요? 본 적 없죠, 이거는? 체인 감는 거 혹시 알아요? 자동차 바퀴에, 이거 많이 모르더라고. 보여줄게요. 자동차 바퀴에다가 겨울에 눈이 엄청 왔어. 아빠 자동차를 끌고 나왔네? 근데 막 미끄러져. 헛바퀴 돌고 미끄러져. 막 그러면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뒤로 내려요. 뒤에 차 막 들이받고 막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체인을 감는 방법이 있어요. 체인을 감는 방법이 있는데 체인을 먼저 보여줄게요. 체인을 감는 걸 보여줄게요. 나오려나? 체인. 인천 시민이신 분들은 이 혜택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무료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이 네, 맞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대요.
체인인데 뭔가 거칠거칠한 뭔가를 붙이려고요. 이렇게 바퀴에다가 뭔가 감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감는 것도 있고 한 번에 쫙 감는 것도 있는데 그냥 따로따로 감는 걸 보여주는 쿠팡 4만원이래요. 바퀴도 원래 울퉁불퉁한데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걸 체인이라고 하는구나. 체인이 원래 영어로 사슬이라는 뜻이야. 사슬처럼 감아가지고 더 울퉁불퉁하게 바퀴를 만든 녀석을 체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걸 자동차 체인이라고 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마찰력에서 여기 자동차 타이어에다가 뭘 갑니다? 체인을 감는 것도 역시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반면에 마찰력을 작게 해야 좋은 경우, 엄청 잘 미끄러져야 좋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우리 스키나 보드 타본 적 있어요? 못 탔어요. 뭐 스키야 보드야? 스키 못 타봤어요. 아직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스키나 보드? 아니면은 눈썰매장이나, 그치? 눈썰매 탈 때도 막 판에 타가지고 막 미끄러지잖아? 그런 것들도 마찰력이 크면 안 되겠죠. 크면 안 내려갈 거 아니야? 마찰력이 작아야 쫙 미끄러질 거 아니야? 또는 스케이트장, 아이스 스케이트장 가가지고 쭉쭉 미끄러지는 것도 역시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에요. 스케이트나 스키를 타는 것 또는 보드를 타는 것들 마찰력이 작아야 좋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에다가 우리 자전거 체인이 뻑뻑해서 막 안 돌아가면 안 되지. 되게 찍찍 잘 돌아가게 하려면 거기다 기름칠을 하는데 기름칠을 하면 미끌미끌하니까 마찰력이 적어서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름칠하는 것도 우리 접촉면에 거칠기를 좀 아까 비눗물처럼 약간 더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인 거고요. 수영장 미끄럼틀에서 우리 워터 슬라이드 같은 거 물을 좀 먼저 뿌린 다음에 튜브 타고 확 내려오거나 또는 몸으로 내려오죠. 물을 안 뿌리면 큰일 납니다. 화상이 보여. 물을 먼저 뿌린 다음에 좀 미끌미끌하게 한 다음에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건 역시 마찰력을 좀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이게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 마찰력을 크게 또는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마찰력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우리 잠깐만 텀 가지고 쉬었다가 부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휴식. 오랜만에 수업이라 힘든가 봐요. 우리 한 35분까지만 쉴까요? 35분까지만. 쉬어도 돼요.